석유 산업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요즘 세계 석유 산업에서 가장 핫한 기술을 꼽으라면 셰일 오일 혹은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인데요. 셰일 석유는 셰일층에 묻혀 있는데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압 파쇄 공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없던 혁신적인 공법으로 생산된 석유를 흔히 비전통 석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석유 산업 역사를 살펴보면 수압 파쇄 공법만이 비전통 석유 개발 기술이 아닙니다. 비전통 석유 생산 기술의 효시를 따지면 육지가 아니라 해상에서 석유를 생산한 기술이 그 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석유 생산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분명 해양 기술이라고 했는데 육지에서 개발되었다니 좀 아이러니하죠? 해양 석유 개발 기술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현대적 방식으로 석유가 처음 생산된 펜실베니아주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880년대부터 석유 개발 광풍이 불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의 최대 석유 생산지 중간에 호수가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원래 5대5로 연결되는 운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인공 호수였습니다. 호수 주변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 호수 내에도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891년 군소 석유 회사들이 그랜드 레이크 세인트 메리즈라고 불린 이 인공호수에서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호수의 큰 나무 말뚝을 안반층까지 박고 그 위에 상판을 고정시키고 그 상판 위에 각종 생산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수 인력이 다닐 수 있도록 뭇에서 생산 시설까지 보도를 설치하였고 생산된 원유를 수송하기 위해 물 위에 송유관도 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설물들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해양 석유 생산 시설의 필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호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0년도 되지 않아 이름이 좀 긴 이 호수에는 100개 이상의 석유 생산정이 시추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상에서의 석유 생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뤄지기 시작했고 또 새로운 기술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1920년대 남미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에서는 콘크리트로 시설을 건설하여 석유를 생산했고 공산혁명으로 소련에 편입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1920년대 카스피해 해안을 인공으로 매립하여 석유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 석유 산업의 기원을 두고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묻과 연결된 해양 석유 시설은 진정한 해양 석유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해양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해상 내지 해양을 오프쇼어로 번역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단어는 물가, 쇼어에서 떨어져 있는 오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지 혹은 무트로부터 연결 내지 연장된 석유시설은 진정한 의미의 해양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빈약했던 당시에는 모든 해양시설들이 무트에서 연장되어 건설된 것이 사실입니다. 육지 단절론자들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고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 석유시설이 처음 건설된 1947년을 해양 석유 기술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 석유시설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그랜드 레이크 세인트 메리즈 호수의 석유 생산은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했기에 비전통 석유 생산의 효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기술은 비록 수심 2, 3m에 적용되었지만 오늘날 해양 석유 생산에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갖추고 있었기에 해양 석유 기술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도 하겠습니다. 바다에서의 석유 개발 기술은 그동안 혁신을 거듭하여 지금은 수심 3000m에서도 시추하고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양구조물 산업과 세계 석유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